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제3회 전기산업기사에 출제됐었던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1번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요. 진리값 표는 3개 리미트 스위치 LS1, 2, 3에 입력을 주었을 때 출력 XY 관계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요. 카르노 맵을 만들어내는 거네요. 근데 카르노 맵 만드는 것도 앞에서 한번 했었는데 1이 되는 곳만 찾아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 같은 경우는 LS1부터 보면 0, 1, 1이라는 칸을 찾으면 돼요. 자, 근데 카르노 맵을 만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입력이 되는 곳은 00, 01, 10, 11 이게 돼야 되는데 여기가 자리가 바뀐다 그랬죠, 항상? 그래서 지금도 11과 10을 바꿔놨다라는 거.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0, 1, 1이라는 곳은요, LS1부터 0, 1, 1이 되는 곳이니까 요 라인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1이 되는 곳은 1, 0, 1이니까 1, 0, 1 밑에 칸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1, 1, 0이네요. 그럼 1, 1, 0 위에 칸이죠. 네 번째는 1, 1, 1 아래 칸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남은 칸을 0으로 만들어라 라는 얘기죠. 이게 카르노 도표를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카르노 도표를 보고 논리식을 쓰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논리식을 쓰라는 건 간소화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의 n승계, 즉 2개씩 묶을 수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2개씩 1이 되는 개수가 2개씩 이렇게 2개씩 묶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 다음에 보라색 같은 경우는 변화되지 않는 변수를 찾는 게 관건인데, 사실 3는 0에서 1로 바뀌었으니까 안 써도 되고요. LS1도 1, LS2도 1이니까 얘는 LS1, 2가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LS1, LS2, LS3를 써놓고 다시 한번 쓰세요. 첫 번째 1이 됐던 건 이 순서대로라면 1, 1, 0을 뜻하는 거고, 두 번째 1이 됐다는 건 1, 1, 1이니까 변화하지 않은 변수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LS1과 LS2가 만들어지는 곳이 보라색이다. 빨간색 같은 공간은 LS1, 2, 3 순서로 쓰면 요 왼쪽 1부터 한번 해볼게요. 0, 1, 1칸이 되는 거고, 요 오른쪽 1은 1, 1, 1칸이, 잠깐만. LS1, 2, 3니까 1, 1, 1칸이 되는 건가? 잠깐, 여기서 보면 1, 1에 1이고, 그럼 여기가 1, 1, 1이고, 5, 5, 5. 그럼 변화되지 않는 게 누구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누가 돼야 돼요? LS2하고 LS3가 된다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흰색 칸에서는 1, 2, 3 순으로 써보면 왼쪽은 1, 1, 1이죠. 1, 1, 1. 오른쪽은 1, 0, 1이죠. 그러면 안 변한 게 1하고 3가 돼서 LS1, LS3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하나, 여기 1, 2 하나, 여기 2, 3 하나를 합친 게 출력식이라는 거죠. 자, 문제에서 출력을 뭐로 줬냐면 X로 줬기 때문에, 자, 그럼 X라고 하는 출력식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X는 LS1, LS2 플러스, LS2, LS3 플러스, LS3, LS1, LS3. 뭐 순서야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1, 2 먼저 썼고, 1, 2, 그 다음에 2, 3 썼고, 다음에 1, 3를 쓰게 된 거죠. 이게 2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논리식을 간소화시키는 방법. 세 번째는 진리값과 논리식을 보고 무접점 회로로 표시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로직 그리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세 번째를 가지고 로직을 그리실 때는 1, 2가 있어요. LS1, LS2를 AND 게이트로 묶겠습니다. AND 게이트로 묶어주고, 다음에 2, 3가 있어요. 2, 3. 그런데 지금 2는 있잖아요. 2는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3라는 거 하나 더 쓰죠. LS3. 그래서 두 개를 또 AND 게이트로 묶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한 거예요. 이 부분. 마지막 1, 3가 있으니까 1은 또 있잖아요.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따오고, 다음에 3라는 것도 있네요. 3라는 것도 여기서 따와서 또 AND 게이트를 한 다음에 이 세 개가 전부 다 OR 게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OR 게이트로 묶어주면 출력 X를 만들 수 있다. 모양은 다양하게 나온다 그랬죠? 어디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저번에도 한번 풀었던 1번 문제 수월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3번이에요.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3번은 어느 회사에서 한 부지 A, B, C의 새 공장, 이것도 많이 풀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표를 만들어 내셔야 된다고 했는데, 자, 이거 뭐 많이 했던 거니까 진리표 만드실 때요. 입력이 A, B, C네요. A, B, C가 되고 출력을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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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빵, 1, 빵, 빵, 1, 1, 1, 빵, 빵에 1, 빵, 1에 1, 1, 빵에 1, 1, 1이 되는 거죠. 이 정도는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못 만들면은 8421 코드를 기억하셔서 이건 마지막 필살기인데 하나씩 01010101 두 개씩 00110011 네 개씩 000011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P라고 하는 건 어느 조건이었냐면 모두 휴모나 하나가 가동할 때는 P1이니까 모두 휴무 P1 하나 가동할 때 P1 하나 가동할 때 P1 하나 가동할 때 P1 두 개가 가동할 때는 P2 두 개가 가동할 때 P2 두 개가 가동할 때 P2 모두 다 가동할 때는 P3 이렇게 쓰는 거죠. 일단 제가 보려고 이렇게 써놨어요. 만약 쌤들이 진리표를 작성할 때 1, 2, 3로 나왔으면 0과 1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이때 P1이라고 하는 유접점 에러가 나왔는데 좀 수상하기는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P1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식으로 써볼게요. 어라요. P1이라고 하는 걸 출력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P1은 그러면 여기 하나죠. A바, B바, C의 바. 플러스 여기죠. A바, B바, C. A바, B바, C. 플러스 여기죠. A바, B의 C바. A바, B의 C의 바. 플러스 여기네요. A, B바, C의 바. A, B바, C의 바. 자, 이걸 간소화해서 얘가 만들어진 거예요. 왜? 얘는 3개씩인데 여기 보니까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쌤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였냐면 요거 2개를 묶어서 이거 지울 거예요.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A바 B바에 C의 바 더하기 C로 묶으면 뒤에가 더하기 A바 B에 C의 바 더하기 A의 B바에 C의 바가 되는데 요 C 더하기 C바가 1이니까 무시하고 여기를 C바로 묶어버리면 A바 B바 더하기 예를 들어서 A바 B 플러스 A의 B바에 전체 C바를 곱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그림이랑 안 맞잖아요. A바 B바는 되는데 C바 하나씩인데 이러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사실 여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한 번 더 전개해가지고 또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앞에 있는 문제들 워낙 많이 했으니까 일단 안 할 거예요. 진짜 너무 많이 해서 쌤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 그냥 이거 하지 말고 그때부터 알려드린 거 있죠? 똑같은 걸 더해서 하는 게 편하다라고. A바 B바의 C바를 여기다 더하는 거예요. A바 B바의 C바. 또 A바 B바의 C의 바. 이걸 더하시면 이거보다 편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2개 묶으면 누가 나와요? 그렇죠. A바하고 B바가 나옵니다. 자, 남은 거 2개 이렇게 묶을게요. 그럼 누가 나오겠습니까? A바하고 C의 바가 나오겠죠. 남은 거 2개가 있죠?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요? B바하고 C바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을 정리하면 A바 B바 플러스 하기를 A바 플러스 B바의 전체 C의 바다. 이게 제일 빨라요. 괜히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앞에는 다 해드렸으니까. 그럼 이제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C의 바 있고 A바 하나 있으니까 여기 1번은 B의 바가 되는 거죠. B의 바. 그죠? 이렇게 표시하시면 될 거고. 두 번째 P2에 대한 것도 한번 해볼게요. P2는 보라색이었으니까 P2라고 하는 출력식을 쓰면 A바 B에 C 더하기 A B바에 C 더하기 또 누구예요? A B에 C의 바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P2가 A 바 B C는 하나 썼어요. A 바 B C라고 하는 첫 번째 거는 무시하시면 되고 두 번째를 A로 묶었다는 얘기는 A 바 B C 더하기 A로 묶어서 B 바의 C 더하기 B의 C의 바다라고 썼다는 얘기죠. 그럼 A로 묶어서 C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B 바가 있는 거죠. B 옆에는 C의 바가 라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 빈칸 1번, 2번, 3번은 다 채운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P3도 쓸 거예요 라고 하면 P3는 그냥 A, B, C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이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문제를 확인하러 보니까 자, 문제가 조건과 같은 진리표 작성을 했죠?
진리표. 아까 저는 P로 썼는데 이제 P1, P2, P3니까 0하고 1 쓰면 되고 1번하고 3번 했고 P1에서 P3의 출력식을 써라. 자, 이 출력식이 계속 질문이 나온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어떤 질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 쓰라 그랬습니다. 유접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간소화하기 전 거만 써가지고는 답이라고 인정받기가 힘들어요. 간소화돼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가 나와 있네요. 얘는 또 테이블 스펙 문제고 와 이것도 한동안 안 나오다가 또 작년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네요. 3층 사무실용 건물에 3상 3선식 6000V를 수전합니다. 1차가 6000이에요. 200V로 채광하여 수전하는 설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 봐도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아마 1번 문제는 뭘 거냐면 난방관계에서 온수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하고 보일러 펌프와 오일기어 펌프를 수용률 얼마에 대해서 운전했을 때 수용부하 계산하라는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온수순환 펌프 3 더하기 보일러하고 오일 거 6.0 더하기 0.4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주면 돼요. 그걸 합산하면 킬로볼트 암페어 수용부하가 나오죠. 그럼 수용률 찾으러 가죠. 뭐 1번 문제. 1번 문제의 수용률이 얼마로 나왔냐면 동계난방때 상시 그저 똑같고 수용률 50%라고 나왔습니다. 고로 아이고야 여기다가 50%에 해당하는 수용률 값을 곱해주겠다. 0.5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답인 거예요. 자, 이 계산 결과가 얼마냐면 잠시만요. 이 계산 결과가 얼마냐 했더니 6.2kW 6.2kW다. 어차피 킬로와트 갖고 계산했으니까 똑같이 킬로와트 나왔겠죠? 이렇게 1번 하면 되고 아마 2번은 뭐였을 거냐면 이걸 거예요. 상용하계 동계의 단위가 킬로와트인데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꾸라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전부 다 역률로 나눠주는 거죠. 근데 이 역률이 얼마로 나왔는지 2번 문제에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2번 문제에 안 나와 있으면 조건이 따로 있고 조건이 안 나왔으니까 2번이네요. 역률이 70%예요. 피상전력 구하래요. 상용동력, 하계, 동계 각각 계산해라 라고 했으니까 2번 문제도 풀려면 여기다가 70%를 다 나눠줘야죠. 0.7 나누고 0.7 나누고 0.7 나눠서 상용 같은 경우 계산해 보면 얼마니? 36.86 36.86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고 하계가 74.29 74.29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고 동계 같은 경우가 13.43 13.43 킬로볼트 암페어가 된다. 이렇게 2번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예요. 이 문제 풀 때마다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죄송스러워서 3번 총이죠. 늘 얘기합니다. 이 총이 나오면 자, 저희는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상용 거 더하기 하계하고 동계 중에 큰 거 지금 하계였죠.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타 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여기다 만약 내가 동계를 더했다 하더라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2번에서 상용을 계산한 값이 얼마였죠? 36.86이었어요. 36.86. 하계를 계산한 값은 얼마였냐면 74.29. 74.29였는데 기타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 표 2번에. 예죠.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가 기타니까 전체 합계가 볼트 암페어 77300 볼트 암페어면 77.3 킬로볼트 암페어. 이걸 더하는 거예요. 동계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더했더니만 얼마냐? 188.45. 188.45 킬로볼트 암페어예요. 근데 만약에 동계를 저 더했는데요. 틀렸다고 할 수 없다고요. 왜? 너무 두리뭉실해요. 총전기 설비라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동계를 만약 더했다 하더라도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으나 약속을 한 거죠. 워낙 지리가 많아서. 자,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등의 수용률은 60%, 콘센트는 70%라고 했을 때 단상 변압기 찾는 거고 여기 보니까 여유율은 무시해라. 전화교환용 정류기는 100%다. 요 세 가지네요. 전등은 60%래요. 그리고 콘센트는 70%. 아까 기타표에 전등이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가 60%짜리니까 0.6. 여기 70%짜리 0.7. 여기는 1이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걸 다 더하란 얘기예요. 킬로볼트 암페어로 환산하려면 1.04 더하기 1.12 더하기 45.1 더하기 0.6 해놓고 수용률이 얼마? 0.6을 곱한 어떤 값에다가 이거 더해야죠. 12 더하기 0.44 더하기 3 더하기 3.6 더하기
2.4 더하기 7.2에 여기에 수용률은 얼마였어요? 70% 0.7을 곱하고 얘 0.8 그대로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더했더니 얼마가 나오느냐? 지금 몇 번이었죠? 4번이었나? 다 더하게 되면요. 49.564가 나온대요. 49.564kVA. 근데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는데 49.564라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얼마짜리 쓰면 되겠습니까? 얘랑 가장 가까운 거 얘죠. 50kVA짜리 단상 변압기를 선정하겠습니다. 물론 얘보단 커야 돼요. 이렇게 찾아내시면 4번이 해결이 되는 거고 5번은 뭡니까? 동력 설비의 수용률을 모두 65%라고 했을 때 동력 부하용 삼상 변압기 용량은 얼마냐? 단 동력 부하의 역률은 70%. 이 얘기는 2번 문제에서도 70%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5번은요. 절대로 동계를 쓰면 안 돼요. 지금 문제에서는. 왜? 계절성 부하니까 하계가 크잖아요. 두 개를 같이 쓸 일은 없으니까 5번 같은 경우는 상용 더하기 누구만 하면 돼요. 하계만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수용률 얼마? 0.65 하라는 얘기예요. 자, 상용하고 하계를 아까 있었던 킬로와트로 계산해서 다시 0.7로 나누기도 하지만 2번에 이미 70%에 대한 문제를 풀었으니까 2번 답 가지고 하시면 돼요. 2번에서 상용이 얼마라고 했었냐면은 얼마였지? 36.86. 36.86 더하기 하계가 얼마야? 74.29. 74.29. 이걸 더해서 얼마를 곱해라? 0.65. 이렇게 하는 게 더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 누르면요. 얼마가 나옵니까? 72.25가 나온대요. 72.25. 그래서 변압기는 얼마짜리 선정하자? 75kVA짜리를 삼상 변압기로 씁시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단상과 삼상 변압기 전류기용으로 사용되는 변류기 1차 측. 아이고야,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변류기 1차 측 전류 구하는 거니까 자, 단상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얼마짜리 썼어요? 50kVA짜리 썼나? 50kVA짜리 변압기를 가지고 전류비를 찾을 때 1차가 6000V였죠? 6000V 분의 50 곱하기 10의 3승. 여기에다가 CTB 1.25에서 1.5배를 해주는 게 되는 거고. 자, 삼상 같은 경우는 75kVA짜리 변압기를 선정을 했으니까 I-를 구하게 되면 루트 3만 들어가면 되죠. 루트 3 곱하기 6000 분의 75 곱하기 10의 3승에다가 CTB 1.25에서부터 1.5까지를 곱하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 거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나? 10.42에서 12.5, 10.42에서부터 12.5까지가 나오고 밑에 거 계산하면 9.02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9.02에서부터 10.83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쌤들이 선택해야 되는 건 사실 1.25배를 기준으로 하면 큰 값을 찾고요. 1.5배는 근사 값을 찾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 위에 있는 1번이 문제인 게 CTB 중에 12.5의 근사값은 15도 있고 10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책은 표준품이 없으니까 10 합시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 10보다 큰 거 있으니까 혹시라도 몰라서 저희는 큰 거 15A 쓸 거예요. 근데 얘는 변화될 게 없죠. 9.02보다 큰 거 해봐야 10A짜리 있으니까 이렇게 선정하면 6번 문제가 됩니다. 7번은 선정된 동력용 변압기 용량에서 역률을 95%로 올린대. 이미 선정이 된 동력용 변압기는 삼상 75kVA인데 그걸 95로 개선한대요. 그러면 동력의 원래 개선전 역률이 75였네요. 70이었네. 그럼 마지막 문제는 이거네요. QC라고 하는 콘덴서 용량은 P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얘도 진짜 이제 어마어마하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럼 P라고 하는 게 75kVA가 그대로 쓰고요. 개선전 역률이 70%였다는 거죠. 그럼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 쓸 거니까 바로 갈게요. 이제 그만 씁시다. 루트 1-0.7의 제곱. 이 정도는 이해하겠죠? 95%로 계산했나? 90%였나? 만약 95였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0.95의 제곱. 90이었으면 0.9로 계산하면 되죠. 지금 문제는 95% 맞네. 그럼 36.3kVA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이제 술술 써질 수 있을 정도가
됐지 않았겠냐라는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이건 좀 간단하네. 다음 그림은 PLC 기호입니다. 심벌과 명칭, 심벌 명칭과 용도. 로드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시작인데 로드만 써 있으니까 A 접점으로 한다는 얘기죠. 로드나 새로운 시작인데 B 접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벌의 명칭과 용도를 쓰라고 해서 명칭은 시작 입력 A 접점이고 시작 입력 B 접점이다. 논리 연산 새로운 A 접점, 새로운 B 접점 이렇게 표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쌤 얘 명칭이 따로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로드나 뭐 써요? 로드 쓰기도 하고 리드 READ인가 이거 쓰기도 하죠. 뭐 R만 쓰기도 하고요. 또 뭐 있던데 여러 개 있네. 라이트 이런 거 쓰기도 하나? 어쨌든 뭐가 나오든지 간에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니까 로드라고 하면 A 입력 시작을 뜻하고 로드 나시면 B 입력 시작을 뜻한다. 이렇게 해서 2018년도 3회에 나왔던 모든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이제 자주 저희가 지금 작업을 2002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에서 엄청나게 많이 풀었기 때문에 쌤들도 몸에 익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될 거니까 문제 풀고 빨리빨리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뵈죠. 수고하셨습니다.